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한 번씩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살다 보면 한 번씩 오늘의 위로가 내일의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문장을 처음 마주했을 때 저는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때로는 그 사람의 마음에 생채기를 남긴 적은 없었는지, 반대로 누군가 저에게 건넨 위로의 말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깊은 쓸쓸함으로 변한 순간은 없었는지 말입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위로를 주고받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배우자에게, 오랜 친구들에게, 때로는 낯선 이에게까지.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약이야, 다 지나가 같은 말들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말들이 점점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마치 오래된 도자기를 다루듯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워집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우리가 이제는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에는 쉽게 괜찮아지지 않는 아픔들이 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상처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슬픔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감정이란 것이 이렇게 복잡하고 깊은 줄을. 20대, 30대에는 슬픔이 찾아와도 금방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기쁨은 크게 웃으며 표현했고 하는 소리 내어 분출했습니다. 감정이란 것이 마치 날씨처럼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0을 넘어서니 알게 되었습니다. 감정이란 쌓이는 것이라는 것을. 젊은 시절의 기쁨들이, 슬픔들이, 분노들이, 후회들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켜켜이 쌓여서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 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문득 옛날 사진첩을 들춰보다가 이미 세상을 떠난 친구의 얼굴을 마주칩니다. 그때 밀려오는 감정은 단순한 그리움이 아닙니다. 함께했던 시간들, 나누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대화들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의 부재를 그립다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리움 속에 후회가 섞여 있고 후회 속에 감사가 담겨 있고 감사 속에 또 다른 슬픔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다 커서 자기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자식들. 겉으로는 잘 크고 있구나, 다행이다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합니다. 어린 시절 더 많이 안아주지 못한 것, 바빠서 함께 놀아주지 못했던 주말들, 화를 내며 던졌던 거친 말들이 불현듯 떠오릅니다. 자식들은 이미 다 잊었을지 모르지만 부모의 마음속에는 그 순간들이 생생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도 아니 어쩌면 그렇게 오래 함께 살았기에 말 한마디가 더 조심스럽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너무 잘 알고 어떤 말이 어떤 기억을 불러일으키는지 알기에 때로는 침묵으로 대화를 대신합니다. 그런데 그 침묵조차 때로는 무겁습니다. 이것이 나이가 들며 깊어지는 감정의 무게입니다. 단순했던 것들이 복잡해지고 가벼웠던 것들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잘 지내요라고 대답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잘 지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도 달라집니다. 숫자는 줄어들지만 무게는 더 무거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직장 동료들, 자녀 학부모들, 동네 주민들, 취미 모임 사람들. 매일같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명함을 주고받고 연락처를 저장했습니다. 연말이면 수백 명에게 연화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오랜 친구 서너 명, 가까운 가족들, 그리고 가끔 마주치는 이웃 몇 명. 그게 전부입니다. 연화장을 보낼 사람도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만나는 사람은 줄었는데 관계의 무게는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친구 한 명과의 갈등이 일주일을 우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식과의 사소한 말다툼이 며칠 밤을 설치게 합니다. 오래된 친구와의 연락 두절이 마음에 큰 구멍을 냅니다.
더 힘든 것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를 잃어도 금방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미 자리 잡은 관계의 틀 안에서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관계가 더욱 소중하고 그만큼 더 조심스럽습니다. 최근에 50년지기 친구와 다툰 적이 있습니다.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된 일이었는데 그것이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둘 다 자존심이 있었고 둘 다 먼저 연락하기가 어려웠습니다.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수없이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습니다. 먼저 연락하면 내가 지는 건가? 그 친구가 먼저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닌가? 같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잠자리에 들 때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그 친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서먹한 채로 헤어지면 평생 후회하는 거 아닐까? 결국 제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전화를 걸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 모든 자존심과 오해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친구도 매일 연락할까 말까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전화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옳고 그른가가 아니라는 것을.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함께할 시간이 줄어들수록 관계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위로라는 단어는 참 따뜻합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슬픔을 달래주고 외로움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위로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로하며 살아왔고 또 누군가에게 위로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야 깨닫게 됩니다. 모든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위로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하기도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느리가 유산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며느리를 보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직 젊으니까 다음에 또 나으면 돼. 이번 일은 잊어버려. 그때는 진심으로 위로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슬퍼할까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고 미래를 바라보라고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가 실수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그 눈빛에는 서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들에게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날 밤 한참을 울었다고. 엄마는 내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신다고 뱃속에 있던 아기를 그냥 잊으라고 하시다니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이미 그 아기가 소중한 생명이었다는 것을. 10달을 기다리며 준비했던 이름도 있고 사놓은 아기 옷도 있고 꿈꾸던 미래도 있었다는 것을. 그런데 저는 그 모든 것을 다음에 또 낳으면 된다는 한마디로 지워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라는 이름의 폭력입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축소하고 그 감정을 부정하고 빨리 극복하라고 재촉하는 것.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상처입니다. 시간이 약이야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를 잃은 친구에게, 자식을 떠나보낸 이웃에게 우리는 쉽게 이 말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 말은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정말 괜찮아질까요?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습니다. 다만 그 상처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울 뿐입니다.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암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 사업이 망한 사람에게, 이혼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쉽게 이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다 잘 될까요? 때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상대방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상대방의 고통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폭력적인 위로는 나도 그런 적 있어라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다가 자신의 경험을 끄집어내는 것. 겉으로는 공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고유한 아픔을 내 경험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우울증으로 힘들어할 때 나도 예전에 기분이 안 좋았던 적 있어. 그때 운동 시작하니까 괜찮아지더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공감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기분 저하와 우울증은 다릅니다. 친구의 깊은 고통을 내 가벼운 경험과 동일시하는 것은 상대방의 아픔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저는 배웠습니다. 진짜 위로는 말에 있지 않다는 것을. 때로는 침묵이, 때로는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그리고 위로하려는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상처 주지 않고 진정한 위로를 건넬 수 있을까요? 6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수없이 실수하고 배우면서 얻은 몇 가지 깨달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듣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위로의 첫걸음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느끼는지,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해결하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해하려고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자꾸만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하면 어때? 같은 조언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줄 누군가를 원할 뿐입니다. 며칠 전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최근에 남편과의 관계가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지 금방 풀려라든가 남편 입장도 이해해봐 같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들었습니다.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그 속에 담긴 서운함과 외로움을, 그리고 그럼에도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1시간 넘게 이야기하고 나서 친구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내 말이 큰 힘이 됐어. 그런데 저는 특별한 말을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함께 한숨을 쉬었을 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친구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감정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래? 별거 아니잖아.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은 위로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아픔의 무게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이 객관적으로 얼마나 큰 일인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가입니다. 손주가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울고 있을 때 시험 점수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어른의 시각에서는 한 번의 시험 점수가 큰 일이 아닐 수 있지만 그 아이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많이 속상하겠구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정말 실망스럽지.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안아주거나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성급하게 긍정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힘내. 이런 말들은 때로는 상대방을 더 외롭게 만듭니다. 지금 슬픔 속에 있는 사람에게 긍정을 강요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슬플 때는 슬퍼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울할 때는 우울해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진짜 치유가 시작됩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최근에 남편을 여의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제가 찾아갔을 때 할머니는 울고 계셨습니다. 미안해요. 자꾸 눈물이 나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할머니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하실 일이 아니에요. 마음껏 우세요. 우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그날 할머니는 한참을 우셨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서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우는 동안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슬퍼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넷째,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는 더 힘든 일도 이겨냈어. 세상에는 너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아. 그 정도면 괜찮은 거야. 이런 말들은 위로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고통은 그 자체로 유일하고 소중하고 존중받을 만한 것입니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내 아픔이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이 취업에 실패해서 힘들어할 때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모두가 힘들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힘들겠다. 준비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정말 속상하지라고 말해주는 것이 진짜 위로입니다. 다섯째, 함께 있어 주십시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이 최고의 위로입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존재입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친구와 함께 앉아 있는 것, 이사하는 날 짐 정리를 도와주는 것, 슬픈 날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것, 힘든 시기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다 주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때로는 수많은 말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최근에 제 친구가 암수술을 받았습니다. 병문안을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곧 나을 거야, 힘내 같은 말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친구의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물을 따라주고 베개를 고쳐주고 창밖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후에 친구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내가 아무 말 없이 그냥 있어줘서.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위로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섯째, 시간을 존중하십시오. 모든 아픔에는 그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빨리 극복하라고 재촉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언제까지 그럴 거야? 이제 그만 잊고 앞으로 나아가야지 같은 말은 위로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치유에는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식으로 아픔을 극복해 나갑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천천히 해. 내가 준비될 때까지 나는 여기 있을게. 이것이 진짜 위로입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배운 것이 있다면 세상은 우리가 젊었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명확하게 나뉘지 않고 옳고 그름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위로와 상처의 경계도 때로는 모호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심입니다. 완벽한 말을 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전해지면 서툰 말도 위로가 됩니다. 며칠 전 손주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며 울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같은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려다가 그냥 손주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도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하면 내가 덜 아플지. 하지만 내가 아프면 할머니도 아파. 그러니까 우리 함께 아파하자. 손주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진정된 후에 말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는 다른 어른들처럼 참으라고 하지 않으시네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위로는 해결책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것이라는 것을,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습니다. 젊음을, 건강을,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얻습니다. 인내를, 지혜를, 그리고 진정한 공감의 능력을. 요즘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건넨 위로들이 정말 위로가 되었을까? 혹시 상처를 준 것은 아닐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평생을 살아도 완벽한 답은 찾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계속 고민하고 배우고 노력하는 것. 그 자체가 의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어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고 얼마 전 같은데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더욱 소중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대화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순간들이. 이제는 압니다. 언젠가는 이별이 온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하는 날이 온다는 것을.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오늘 건네는 말 한마디가 어쩌면 마지막 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이 우리를 침묵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서 말을 아끼고 상처 줄까봐 거리를 두고 실수할까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서툴러도 좋으니 진심을 담아 말하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좋으니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실수했다면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나이 들어 배운 지혜입니다. 오늘 저녁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잘 지내? 라는 짧은 안부라도 좋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 라는 간단한 메시지라도 좋습니다. 저도 여전히 서툽니다. 완벽한 위로를 건네는 법을 아직도 모릅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후회하고 밤에 누워서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거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좋은 의도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그 한계 안에서도 우리는 계속 노력합니다. 더 잘 듣기 위해,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더 따뜻하게 곁에 있어주기 위해. 그 노력 자체가 이미 위로입니다. 오늘의 위로가 내일의 상처가 될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완벽한 위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위로는 있습니다. 서툴지만 따뜻한 위로, 불완전하지만 진실한 위로.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따뜻함이라는 것을. 정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는 것이라는 것을. 상처 없이 살 수는 없지만 상처를 어루만지며 함께 살아갈 수는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아픔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아픔을 위로하려 애쓰고 있을 것입니다. 완벽한 말을 찾지 못해 망설이고 혹시 상처를 줄까 봐 두려워하면서도 그래도 용기를 내어 곁에 다가갈 것입니다. 그 모든 서툰 위로들에게, 그 모든 불완전한 사랑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는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이제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를 건네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따뜻하게 곁에 있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당신이 위로가 필요한 날이라면 부디 마음껏 슬퍼하십시오.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때로는 위로하는 사람이고 때로는 위로받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아름다움입니다. 오늘의 위로가 내일의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